안녕하세요. 오늘은 4강 건축 도면 그리기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 직접 건축 평면도를 그려야 되는데요. 보여드릴까요? 이러한 도면을 완성을 해서 6월까지 완성을 한 다음에 7월부터는 우리가 직접 폼보드를 가지고 잘라서 도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런 도면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 이론 수업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 선생님이 지금 자료에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올려올 건데요. 여러분들이 그린 자료를 선생님과 같이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정 과정을 거쳐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하게 되면요. 건축 도면 그리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린다를 설명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건축 기호를 알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문하고 창 기호를 배울 건데요. 그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 방위를 알고 건물을 배치할 수 있다. 보통 전시가 선생님 얘기했죠. 중요한 공간은 어디에 배치한다? 남쪽에 배치한다. 그 나머지 공간은 북쪽, 위쪽에 배치한다. 그래서 방위를 알고 건물을 어떻게 배치해야 예쁘게 나오는지 대해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건축 이렇게 평면도를 그리는데요. 여러 가지 도면이 있겠죠. 그럼 도면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되는데요. A0부터 A4까지 구분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경우에는 A4 정도 사이즈 출력물이 나오고요. 조금 크면 A3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시험 기간에 쓰는 시험 용지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B4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 선생님이 지금 A3나 B4로 주는데요. 집에는 여러분들 지금 B4나 A3가 없기 때문에 A4로 그리시면 됩니다. 혹시나 집에 B4 용지나 A3의 용지 있으면은 그 용지로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음, 용지는 총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다. 그리고 A4로 2장 있으면 A3가 되고 A3 2장 있으면 A2가 된다. 그럼 다시 문제 내볼게요. A2로 A4를 몇 장 만들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A4 몇 장이 있어야 A2 한 장이 될까요? 이런 얘기겠죠. 자세히 보시면은 A2를 4장으로 자르면은 A4 사이즈가 됩니다. 이 부분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척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는 우리가 항상 도면을 그릴 때 표시하는 내용인데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축척, 현척, 배척 되어 있죠. 여러분들 축척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축척은 어디서 봤죠? 지도에서 봤죠. 지도에도 우리가 보통 1대 2만 5천이다, 1대 5만이다 보통 얘기 많이 하는데요. 축척 같은 경우에 이렇게 1대 2 뒤쪽이 크면은요, 이렇게 슬러시에서 2분의 1이 되죠. 작게 그린 겁니다. 지도 같은 경우에는 넓기 때문에 작게 그리죠. 그래서 이거를 축척이라고 합니다. 현척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를 똑같이 그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뭐 조그마한 장난감이다. A4 용지에 그린다. 그럼 장난감 딱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현척 1대1로 그린다. 배척은 크게 그린 겁니다. 왜? 너무 작기 때문에. 시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품이 작죠. 시계 부품 그런 경우에는 약간 크게 그린다. 이거를 배척이라는 데서 축척에는 뭐가 있다? 어, 척도에는 뭐가 있다? 축척, 현척, 배척이 있다. 우리가 그리는 거는 도면은 뭐가 될까? 이 셋 중에 그러면은 A4 형제 작게 그리기 때문에 축척으로 그린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도 통칭의 선의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배우는 내용이라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치수 기입법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면을 그리면은 도면에다 치수를 다 기입하는데요.
선생님 수업에서는 치수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치수보다 전체적인 어, 방법, 모양이라든가 구조를 보기 때문에 치수는 그리지 않습니다. 기입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전에 아까 보여드린 도면 있죠? 이러한 도면을 그리기 전에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어, 하얀색 종이가 나오면은 테두리 선을 그리고 표제를 그려서 어, 도면에 기초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미술 그릴 때는 스케치 종이 하얀 초. 하지만 쟤도 도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두리 선을 연필로 그린 다음에 표제란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요. 표제란에는 다양하게 내용이 쓰는데요. 보통 무조건 있어야 될 내용이 척도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척도 내용이 없죠. 왜 저희는 정확한 척도를 그리지 않기 때문에 척도는 기입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게 도명, 학번, 성명 세 개를 보통 쓰는데 도명은 이 도면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으면 됩니다.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집, 가장 멋진 집, 나만의 집 이렇게 쓰면 되고요. 학번은 당연히 아시겠죠? 10 뭐뭐라고 쓰면 되겠고 성명은 여러분들 이름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미술 같은 경우는 깔끔한 종이지만 제도 도면은 이렇게 기초 작업을 한 다음에 시작한다. 이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도면 그리기 전체적인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그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준비물이 있어야 되겠죠? 3cm 방한자, 눈금 있는 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우개, 그 다음에 도면 종이가 필요한데요. 보통 여러분들 집에 A4 용지 있을 거예요. A4 용지 그리시면 되고 혹시나 우리 집에는 B4나 A3가 있다 그러면 B4나 A3가 크기 때문에 도면 그리기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없으면은 A4로 그리고 있으면은 B4나 A3로 그려도 된다. 그럼 도면 그리기 전에 아까 선생님 말씀드렸죠? 뭐부터 해야 되겠죠? 테두리선 그리죠. 테두리선을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는 보통 중심선 그리기를 먼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선을 그릴 때는 좌우 간격 있죠? 간격을 6에서 8mm, 6에서 8mm 간격을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제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를 쓴다고 했죠? 3개 중에 보통 가로 50mm, 세로 30mm, 5cm, 3cm로 해서 칸 3개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통 그리다 보면은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또는 이쪽에 이렇게 떨어진 학생.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 테두리 선과 표자란을 이렇게 정확하게 어,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어, 시가 안 나게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그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게 되죠? 프리핸드로 여러분들이 자대지 말고 자기가 공간을 이렇게 나눠서 그리면 됩니다. 근데 프리핸드 그릴 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방은 보통 방은 3개 이상, 그다음에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주방 하나, 다용도실 하나 정도 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 그리다 가면 선생님 나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이니까 저는 어, 방 하나만 그리고 화장실 하나만 그릴게요.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를 맞춰서 그려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카톡으로 여러 차례 주고받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본인 그린 도면을 찍어서 선생님 카톡을 보내면은 선생님이 다시 수정을 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방을 따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어, 방을 따로 만들어도 도면 주고받는 경우는 어, 개인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뭐 잘 못 그렸다고 창피한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지 마시고 선생님하고 개인적으로 주고받아 계속 수정하는 거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5회 이상, 많게는 10회 이상 뭐 주고받겠죠. 많이 주고받는 학생은. 그 다음에 공간의 위치. 선생님 이 공간 좀 이쪽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또는 크기를 좀 작게 해라, 크게 해라. 또는 모양을 조금 변형할 수도 있겠고요. 방위. 위 위치보다는 다른 쪽이 좋은 데에서 계속 수정 거치게 됩니다. 수정이 다 끝나고 전체적인
틀이 잡히게 되면은 선생님 그때부터 벽을 좀 칠해봐라 전에겠죠. 까맣게 칠하는 거. 그 다음에 문이나 창을 좀 내봐라 전에겠죠. 창 같은 경우에는 벽 크기 얼마요? 3분의 이상을 내라겠죠. 좀 크게 그려라 해서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다시 그려주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처음부터 자대고 반듯반듯 그린 학생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프리핸드로 전체적인 모양을 잡아주고 틀을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잘대고 그리는 거니까요. 처음부터 자대고 그리지 말고 시간 소비하지 말고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공간도 나왔고 벽이나 문이나 창을 그렸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부 인테리어를 그려주면 내부 인테리어. 내부 인테리어. 그래서 가구나 싱크대, 세면기, 변기, 욕조, 냉장고 등을 위에서 본 모양을 그려주면 됩니다. 다 끝났죠? 그럼 여기 4번까지 끝나면은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 4번까지 끝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계속 도면을 주고받고 이렇게 흐리고 다시 썼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 도면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면 다시 어떻게 한다? 새로운 종이에 그대로 옮긴다. 그래서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아까 선생님 보여준 이 도면처럼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온 겁니다. 이 도면 가지고 맨먼저 그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 수정 과정을 거쳐서 만든 도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죠. 그래서 다시 보여드린 것처럼 깔끔하게 다시 그린다. 그린 후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연필로 그린 도면에 어떻게 한다? 볼펜이나 사인펜으로 덧칠해서 전체적으로 완성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까맣게 완성이 나옵니다. 이쪽에 보면은 연필 자국 많이 없죠? 다시 위에다 덧칠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 작업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 6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면을 테두리 선을 양쪽 간격 6에서 8mm를 떼고 테두리 선을 그린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거 뭐라고 했죠? 표제란을 50cm, 50mm, 30mm, 5cm, 3cm로 왼쪽, 오른쪽 모서리 끝에 그려준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프리핸드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도면의 위치는 중요한 게 뭡니까? 도면의 위치는 위쪽 아래쪽 간격과 위쪽 아래쪽 간격과 오른쪽 왼쪽 간격이 동일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보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모양이 위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거나 그럼 여기 간격이 어떻게 되죠? 위에는 좁고 밑에는 넓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렇게 좌우 왼쪽은 가까이 가고 오른쪽은 이렇게 넓게 남는 것이 치우침 없이 정 가운데 어떻게 한다?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 똑같지는 않지만 위아래 간격과 좌우 간격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 도면을 보다 보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도면을 너무 작게 그린 학생. 이상하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크게 그려서 볼까요? 너무 크게 그려서 이렇게 막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밖으로 튀어나온 표절한 를 침범하고 테두리선을 넘어서 또는 테두리 넘진 않지만 이렇게 테두리선에 거의 막 근접할 정도로 그린 학생이 있어요. 좀 너무 답답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지 말고 적당한 상하 좌우의 간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려주면 됩니다. 내려와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요. 공간의 배치. 중요한 공간을 남양 아래쪽에 배치한다. 예. 중요한 공간을 어디에 배치한다? 아래쪽에 배치한다. 중요하지 않은 공간을 어디에 배치한다? 그 위쪽에 배치한다. 근데 두 번째 포인트로 내가 더 남쪽에 놨지만 더 포인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북쪽이지만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 같은 거 되게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끝에
약간 튀어나오게 배치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다? 밑에 쪽. 밑에 쪽.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어디다? 양쪽 끝에. 나머지 공간에 뭘 배치한다? 어, 중요하지 않는 공간을 배치한다. 그래서 보통 화장실은 어디 있죠? 북쪽이라든가 어, 중간 모서리 사이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공간을 보통 뭘로 잡았을까? 주방. 주방 중요한 게 주방 앞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안방을 놓고, 그 다음에 거실을 앞에 이렇게 놔봤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화장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운데 집어넣고, 양쪽 끝서리에 아이방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서재는 좀 빼놓고, 다용도실 빼놓고, 수영장도 좀 빼놓고요. 아이방을 이렇게 놨습니다. 중간에 서재를 넣고, 그 다음에 다용도실을 이쪽에 한번 더. 근데 다용도실은 좀 주방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다용도실을 이쪽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서재가 이쪽으로 하겠죠. 근데 크기를 다용도실 좀 크게 하고 주방도 약간 더 튀어나오게 크게 해서 밖을 봤으면 좋겠어요. 안방도 더 크게 튀어나와서 약간 돌출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방과 안방을 약간 돌출되게 하고 거실 약간 들어가게 하고요. 화장실도 이쪽에 이렇게 붙여놓고 아이방도 이렇게 약간 돌출되게 표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이쪽에 배치를 하고 서재를 이쪽에 이렇게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웬만큼 작업이 됐죠. 네. 수영장을 이 앞에다 놔볼까요? 거실 앞에다가. 그럼 이렇게 배치가 끝났죠? 음. 지금 선생님이 대충 이렇게 놨는데요. 도면을 그리는 방법은, 도면을 그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공간을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선생님 이거 한 것처럼 필요한 공간을 그냥 연필로 쓴 다음에 이렇게 퍼즐 마트듯이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까요? 한쪽을 늘리고 줄이면서 모양을 잡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할지 두 번째를 할지 여러분들이 뭐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도면을 그린 학생은 어떻게 도면을 배치하는지 볼까요, 한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성 도면이 이 도면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좀 잘라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요거와 요거는 공간의 위치도 틀리고 모양도 틀립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공간이 위쪽에는 다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위에처럼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고 밑에처럼 배치할 수도 있고 근데 위에는 보면은 약간 라인이 좀 안 맞아서 그러지만 모양이 약간 네모나지는 않죠. 밑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네모났고 정정을 잘 내는데 그럼 이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공간이 뭔 것 같아요? 아니, 주방과 거실과 안방입니다. 근데 좀 선생님 전에 얘기했지만 아쉬운 점이 이통의 아쉬운 점은 여기 드레스룸이 있잖아요. 화장실 여기 남양이기 때문에 안방과 드레스룸이 화장실 위치로 그냥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원만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이 학생은 주방을 좀 어디로 뺐죠? 이 학생은 주방 어디로 뺐죠? 남쪽에 메인으로 가장 뺐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경우는 주방이 어디가 있어요? 이쪽에 있죠. 거실 반대편에 이쪽에 어? 또 안방 이쪽이면 여기 자녀방, 거실, 안방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주방 밑에 내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디? 남쪽에 배치한다. 어, 그래서 이 공간은 지금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랑은 구조가 좀 틀리다.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이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